구파트너 9회에서는 김지상과 최사라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륜으로 이어졌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김지상의 접근은 정말 의도적이었는데요. 최사라가 김지상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지상도 최사라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네요. 최사라와 김지상의 결말은 좋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죠. 두 사람의 다툼을 재구성해서 김지상이 처음부터 이상한 놈이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뇌피셜은 실제 전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최사라는 아기를 무시하려는 김지상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지상이 아기를 부정하는 말을 할 때마다 최사라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상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지상의 차가운 태도에 최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를 외면할 수 있죠? 최사라는 김지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상은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로 나를 자극하려 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차은경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걸 해결해줬잖아요. 그때는 당신이 정말 자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때부터 음흉한 꿍꿍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지상은 최사라의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때는 그저 도와주려던 거였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작은 배려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김지상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일은 단순한 친절이었을 뿐이야. 이제 와서 왜 그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춰내는 건데?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배려가 결국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김지상은 최사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야. 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고?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지상의 말이 진심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진 지금 최사라에게는 김지상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우리 아이를 외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김지상은 최사라의 말을 듣고 말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최사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상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아이 문제는 소송이 끝나고 생각해볼게.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최사라는 김지상의 차가운 반응에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이 아이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한유리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유리는 그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혹시 김지상과 차 변호사님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들어본 적 있어? 전은호가 질문을 던지자 한유리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긴 들어본 적 없는데? 전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유리의 반응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상하고 차 변호사님이 선보고 3개월 만에 결혼했대. 이 얘기 한 변도 처음 듣지? 이상하지 않아? 한유리는 그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차 변호사님 성격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지?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가 이상할 게 있어? 전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 변호사님 입장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난 김지상 쪽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한유리는 흥미를 느끼며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라니? 차 변호사님이 연애 경험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김지상 쪽에서 결혼을 서두른 거야? 전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차 변호사님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과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건 김지상 쪽에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격렬한 사랑에 빠졌다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김지상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
한유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내 생각엔 김지상이 차 변호사님과 결혼할 때부터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보는 거야? 전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차 변호사님은 모든 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성격이잖아. 김지상이 그 점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한유리는 전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지상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의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은경 변호사님이 알고도 결혼한 걸까? 아니면 완전히 속은 걸까? 전은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글쎄, 차 변호사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결혼했을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김지상이 처음부터 차 변호사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차 변호사님도 이런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될 텐데 그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유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차 변호사님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도 안 돼. 전은호는 한유리의 말에 동의하며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차 변호사님 좀 잘 부탁해. 나는 한변 너만 믿는다. 최사라는 김지상을 향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최사라의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김지상에 대한 혐오감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지상이 자신을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떠올리며 최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상이 무심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최사라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때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전형적인 수법으로 접근했잖아. 번호가 헷갈린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나한테 보낸 것처럼 했죠? 나 이혼할 것 같아 라는 그 메시지, 그게 정말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김지상은 최사라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진짜 실수였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하지만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실수라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전혀 실수가 아니었어. 당신, 슬쩍 이혼 얘기를 흘려서 나를 유혹하려 했던 거잖아. 나를 흔들려고 했던 거 이제야 분명히 보여. 김지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정말 실수였다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기침했을 때 왜 그렇게 걱정하는 척했어? 병원에 오라고 한 것도 결국 나를 유혹하려는 수작이었잖아. 생각해보니 온통 수작질 뿐이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봤던 거야. 김지상은 최사라의 비난에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최사라.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진심?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욕구를 풀 대상이었을 뿐이야. 최사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지상에게서 더 이상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최사라는 김지상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다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도 신경 써준다는 행동도 결국 다 가면을 쓴 거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놈의 책임은 필요 없어. 최사라는 차갑게 말하며 김지상을 쳐다봤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원할 것도 없어. 이제 그만해, 김지상. 이걸로 끝이야. 김지상은 최사라의 결심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사라의 얼굴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사라는 더 이상 김지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먼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유혹하고 결국 버림받게 만든 김지상에 대한 복수심이 최사라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최사라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되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지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로 마음먹은 최사라는 한유리와의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와 마주 앉아 냉정한 표정으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유리는 그 서류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한유리는 이미 최사라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사라가 먼저 이 서류를 내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주세요. 김지상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게 도와줘요. 최사라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한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의 요구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상이 최사라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최사라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사라의 복수를 돕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사라 씨, 복수심으로 이러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최사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한유리 변호사님. 김지상은 2명의 여자에게 한을 품게 만들었어요. 차은경 변호사님도, 나도, 그리고 이제 태어날 이 아이까지도요. 김지상이 저지른 잘못을 반드시 되돌려줘야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제는 김지상도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결연한 의지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사라의 복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유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최사라 씨.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게요. 김지상이 법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대답을 듣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스럽고도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이제 김지상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내가 그에게 받은 상처,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고통,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도 알게 될 거예요. 한유리는 그 말을 듣고 최사라가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비극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최사라와 김지상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상에게 닥쳐올 운명은 이제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김지상이 저지른 잘못들이 이제야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유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지상이 만든 이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